안녕하세요. 킨슨입니다.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몸과 마음, 생각과 말의 균형을 위한 훈련이요. 파킨슨병은 뇌의 기저에게 문제가 생기는 병이죠. 이로 인해서 단순히 몸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마음, 생각, 언어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점점 더 밝혀지고 있죠. 저 자신을 관찰해봐도 그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위한 운동뿐 아니라 마음을 위한 습관, 생각을 위한 훈련, 말을 위한 연습도 필요합니다. 특히 마음이 흐트러지면 곧 말과 생각, 행동까지도 영향을 받죠. 마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곱게 마음 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을 빗대어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쭐대지 말고 비아냥거리지 말고 헛들지 말아야 합니다. 진솔하고 겸손하게 찬찬히 곱게 마음을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훈련은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회복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각이 왜곡되지 않도록 차분히 올곧게 사고하는 습관을 기르고 말이 어눌해지지 않도록 읽고 말하는 훈련도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해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훈련을 위해 영상을 녹화하고 편집없이 유튜브에 올리려고 해요. 이 기록은 저를 위한 연습이자 같은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나누는 작은 시도입니다. 조금 엉뚱한 욕심도 있어요. 언젠가 잠이 오지 않는 밤 스스로의 영상을 보며 졸음을 유도해 보려는 것입니다. 혹시 불면을 겪는 환우가 있다면 이 재미없고 긴 영상 오히려 수면제보다 나은 수면 유도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상상도 해봐요. 오늘 모음 발표 주제는요, 파킨슨 환우들이 왜 마음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왜곡되며 말이 어눌해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훈련만이 아니라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생각이 왜곡되지 않도록, 말이 흐려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삶 속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곱게 마음을 쓰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습과 기억에 있어서 기저에게 역할, 파킨슨병으로부터 얻은 통찰력. 내용은 기억 시스템 분리의 역사와 기저에게 문제 제기, 기억의 다중 시스템 이론과 파킨슨병 환자 연구, 기저액 도파민 보상 예측 뉴로 사이언스, 학습에서 기저액의 구체적 작용 메커니즘, 기저액과 해마 등 기억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결론 및 향후 연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로 나오는 게 기억, 그 다음에 기저액, 파킨슨병, 기저액 도파민, 기저액과 해마. 지금 기억이나 어떤 다중 시스템에서 파킨슨 환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러한 표현들이 나올 것이라는 게 예측이 되고 있죠. 자세 바르게 하고 천천히. 제1장 서론. 기억은 단일하지 않다. 핵심 주장으로는 기억은 하나의 단일 프로세서가 아니라 다양한 뇌구조에 의해 수행되는 복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저액은 특히 비서술적, 암묵적, 습관적 기억을 담당하며 이는 해마의 서술적 기억 처리와는 뚜렷이 구분된다. 기저액은 비서술적 기억, 해마는 서술적 기억과 차이가 난다는 걸 나타내고 있네요. 최근에는 기저액이 단순한 습관 기억을 넘어 의사결정, 보상, 동기부여에도 관여함이 밝혀지고 있다. 기저액의 특징적 연구 배경. 초기에는 기저액이 운동 기능과 연관되었다가 점차 인지 기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어. 기저액의 역할은 학습된 행동을 자동화하는 데만 국한되지 않고 보상 기반의 선택적 학습 과정에도 필수적임. 그러니까 기저액이 예전에는 학습된 행동을 자동화하는 데만
연구가 되었는데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보상 기반의 선택적 학습 과정에도 필수적이라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네요. 다중기억 시스템과 기저역의 기억. 핵심 주장. 기억에는 크게 서술적과 비서술적으로 나뉜다. 서술적 기억은 해마, 내측 축두엽 관여하며 언어화가 가능하고 명시적으로 회상 가능함. 비서술적 기억은 기저액, 토내 등이 관여하며 언어화 어렵고 무의식적인 대표적인 환자 사례. 해마 손상. 새로운 사건 기억은 불가하지만 피아노 연주 등 절차적 학습 가능. 파킨슨 환자. 기저액 손상이죠. 반대로 서술적 기억 가능하지만 점진적 습관 학습에 장애가 온다. 지금 보시면은 언어하기 어려운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기저역의 파킨슨 환자가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본 기저역 기능. 파킨슨병은 흑질, 치밀층의 도파민 뉴런 손실로 인해 기저역, 특히 선조체의 도파민이 부족해지면서 발생. 이로 인해 자극 반응, 연합 학습, 점진적 습관 형성 등이 손상됨. 초기 파킨슨 환자는 운동장애 외에 미묘한 인지장애를 보이며 이는 기저역의 학습 회로가 손상됨을 암시함. 파킨슨병 초기라도 운동장애는 뭐 당연히 나오는 거고 미묘한 인지장애를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기저역의 학습 회로가 손상됨을 암시한다고 하네요. 천천히 허리 펴고 고개 펴고. 확률적 범주 학습, 날씨 예측 과제죠. 실험을 했나봐요. 4장의 카드 시행마다 무작위로 한두 개 제시됨. 카드 조합에 따라 피험자는 햇빛 또는 비를 예측해야 하면 피드백을 받음. 각 카드 결과가 맺는 관계는 100%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결정됨. 여기서 중요한 단어 확률적이요. 확률적. 결과를 요약해보니까 건강한 피험자, 점진적 학습 곡선 상승, 기억상실 환자, 해마 손상자, 시행 기획은 없지만 성과는 향상된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는데 확률적인 예측은 성과가 향상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파킨슨병 환자는 명시적 회상은 가능하지만 성과는 향상되지 않음. 내가 이러이러한 확률로서 날짜를 예측하는 시험을 했다는 것은 기억하지만 그 예측력이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중 해리 개념. 해마는 서술적 회상, 기저액은 점진적 시행착오 학습. 각자 독립된 기억 시스템임을 실험적으로 발견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마는 서술적, 기저액은 점진적 시행착오 학습. 그래서 비서술적 학습을 세분화해서 보면 날씨 예측, 시행착오 피드백이 있는 것은 파킨슨병 환자는 장애가 발생하고, 관찰학습, 시행착오 피드백이 없는 것은 정상이고, 인공문법, 시행착오 피드백이 없는 것은 정상이고, 인공문법 피드백을 포함했어요. 이번엔 다시 그랬더니 시행착오 피드백이 있는 거니까 파킨슨병 환자는 수행에 장애가 있고요. 시퀀스 학습, 시행착오 피드백이 없고 결과가 혼재됐다. 그 다음에 시각분류 과제, 시행착오 피드백이 있고 장애. 그러니까 시행착오 피드백을 위한 학습 능력에는 파킨슨병 환자한테는 항상 다 장애가 발생하네요. 기저액은 피드백 기반의 점진적 자극 반응 강화 학습에 특화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피드백 기반, 보상이 오르거나 아니면 상벌이 계속 이렇게 피드백 되면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학습이 특화됐다는 뜻이죠. 기저액이 3장 기저액 도파민 보상학습, 도파민 뉴런의 역할.
중뇌의 도파민 뉴런은 보상을 예측하고 예측 오류에 반응하는 신경활동 패턴을 보여준다. 보상을 예측하고 예측 오류에 반응하는 신경활동 패턴을 보여준다. 보상 예측 오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예측 때 실제 결과 도파민의 반응. 예측이 틀렸는데 보상이 좋다 그러면 도파민은 강한 발화를 하고, 예측이 맑고 보상도 되면 도파민 반응 시점 앞당겨지는 거. 예측은 되었는데 보상이 안 되면 도파민은 억제됐다. 그러니까 예측이 틀렸는데 보상이 되는 경우가 빵 터진다는 거고, 예측대로 그대로 되면은 그저 그냥 반응의 시점만 앞당겨지는 거고, 예측을 했는데 보상이 안 따르면 도파민이 팍 발화가 억제된다는 그런 거죠. fMRI와 볼드 신호 연구. 인간의 뇌에서도 보상에 반응하는 도파민 활동 패턴이 fMRI를 통해 이게 펑셔널 MRI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더 빨리 읽어내는 이런 기능에 따라서 MRI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기저액은 보상 기반의 학습 회로를 구성함. 보상 기반의 학습 회로를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겠죠. 제4장 기저액의 학습 방식. 피드백, 타이밍, 보상, 습관. 피드백, 타이밍, 보상, 습관. 기저액의 학습. 피드백 의존 학습. 파킨슨병 환자는 피드백 기반 학습에 장애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관찰 기반의 학습은 정상 수행. 기저액은 피드백 처리에 특화된다 이거죠. 피드백이라는 게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결과가. 그래서 그것이 예측이 맞고 보상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강화되느냐 퇴화되느냐 뭐 이런 것 같아요. 피드백 타이밍. 도파민 반응은 보상 직후 100ms 이내에 발생. 실험. 즉시 피드백. 파킨슨 환자 학습 장애가 온대요. 근데 6초가 지연돼서 피드백이 오면 학습이 가능. 왜냐하면 해마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재밌네요. 그 다음에 보상 처벌 학습. 도파민 약물을 미복용했을 경우에 처벌 학습은 올라가고 보상 학습은 떨어지고, 도파민 약물을 복용했을 경우에 보상 학습이 올라가고 처벌 학습이 떨어지고, 반대네요. 도파민 약물이. 습관에 대한 기억, 청킹. 반복된 행동은 점차 덩어리로 묶어 자동화함. 습관들이 쌓여가지고 자동화된다는 거죠. 습관은 목표 지향 행동과 달리 결과도 바뀌어도 계속됨. 기저액, 특히 배회측 선조체는 이러한 자동화된 시퀀스 처리의 핵심. 자동화, 습관에 대한 기억에 자동화가 된다. 사실 대충 뭘 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기저액에 문제가 있으면은 습관화된 기억이나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미묘한 인지적 차이가 보인다는 거죠. 제5장 기저액과 해마의 상호작용. 경쟁이냐 협력이냐. 손상 실험. 해마를 제거했더니 기저액이 발전하고 기저액을 제거했더니 해마가 올라간다는 거죠. fMRI 두 시스템은 반비례로 활성화되는 패턴을 보임. 그러니까 해마가 올라가면 기저액이 떨어지고 기저액이 올라가면 해마가 떨어진다는 그런 소리겠죠. 기저액 루프 구조. 피질, 선조체, 담창구, 시상, 피질. 운동 루프, 연합 루프, 변연 루프 존재. 각 루프는 도파민 연결성 기능 모두 상위. 운동 루프, 연합 루프, 변연 루프가 따로따로 있다는 말 같아요. 도파민 조절과 학습. 도파민 약물은 기저액 내 루프별로 다르게 작용한다. 도파민 약물이 기저액의 루프별로, 아까 말했듯이 운동 루프 따로, 연합 루프 따로, 변연 루프 따로 존재. 약물이 일부 루프는 개선시키고 다른 루프는 손상시킬 수 있어. 그렇겠네요. 약물은 이러저러한 거 없이 쭉 퍼지니까.
해마에서도 도파민은 가소성과 장기 기억 인코딩에 관여합니다. 도파민 약물이라는 것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제6장 결론 및 미래 방향. 최종 결론. 기저액은 단지 암묵적 기억을 처리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상 기반의 점진적 시행착오 학습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타이밍, 피드백, 도파민 맥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조절된다. 타이밍, 피드백, 도파민, 맥락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조절된다 이거죠. 파킨슨병의 학술적 가치. 기저액 기능의 장애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이상적인 모델이다. 도파민과 학습 회로의 상호작용을 인간 수준에서 검증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저액이 망가졌으니까 기저액이 망가졌을 경우에는 어떠한 학습 착오가 있는지 이걸 보겠다. 그런 거죠. 정밀적으로 한번 제 서술을 한번 해보면요. 학습과 기억에서 기저액의 역할, 파킨슨병으로부터 얻은 통찰력입니다. 우와 길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론, 기억은 단일 시스템이 아니다. 기억은 오래전부터 단일한 기능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신경계 구조들에 의해 수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기능임이 알려져 있었다. 이 개념은 특히 특정 뇌 영역에 선택적으로 손상된 환자들에게서 관찰되는 기억장애 양상이 분리된 패턴을 통해 뒷받침되었다. 그러니까 기억이 서로 다른 신경구조에 의해서 수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뇌 부분이 손상됐을 경우에는 기억이 어떤 부분이 이상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이러한 초기 연구들은 비서술적 기억, 예를 들면 절차적 학습, 습관 형성에 있어서 기저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이는 서술적 기억에서 내측 측두엽, 특히 해마의 역할과 대조되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억은 해마 쪽 기억들을 주로 얘기하는 거죠. 최근에는 기저액이 단순한 습관 학습뿐 아니라 동기부여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여러 신경과학적 연구 분야에서 밝혀졌다. 이러한 발견들은 기저액이 학습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였고, 특히 도파민이 특정 학습 형태의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각되었다. 본 논문은 주로 파킨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 연구에서 도출된 최신 결과들을 중심으로 기저액의 학습 기능에 관한 이론적, 실험적 진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 연구들은 기존 이론이 기억 내용을 언어화할 수 있는 서술 가능한 지나치게 집중되어 왔다는 점에서 벗어나 특히 특정 기억 시스템에 특정한 신경 연산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해마 쪽 위주로만 서술 가능한 기억에만 집중돼 있었다는 거죠. 또한 최근에는 기억 시스템들이 역동적이며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누적됨에 따라 독립적인 시스템이라는 고전적 모델을 넘어 새로운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옛날에는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봤는데 복합적으로 생각되었던 거죠. 다중기억 시스템, 기저액의 기능적 위치, 기억은 단일하지 않다. 다중 시스템 프레임워크. 기억의 신경 생물학을 탐구하는 연구들은 기억이 단일 체계로 구성되지 않고 별개의 신경 시스템들이 특정 형태의 기억에 대해 각각 책임을 진다는 관점을 형성했다. 어떠한 기억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신경 시스템들이 있다는 이런 뜻 같아요. 이러한 이론은 다중기억 시스템 프레임워크로 불리며 특정 뇌 손상 패턴을 보이는 환자들이 신경 심리학적 연구에서 기원하였다. 대표적으로 해마 환자는 수술로 인해 해마를 포함한 내측 축적 피질이 손상된 이후 새로운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기억을 서술적 기억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반면에 절차적 능력, 피아노 연주, 방사선 진단 기술 등은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그러니까 해마가 손상된 환자는 피아노 연습을 계속 시키면 피아노 실력은 늘어나지만 자신이 피아노를 쳤다는 걸 잘 기억을 못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처럼 기저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피아노 연습을 며칠 해도 잘 늘지가 않는다는 이런 의미 같아요. 이러한 현상은 이후 수많은 인간 및 동물 연구로 확장되었고, 해마 및 인전 피질이 인지적 기억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한 정교한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많은 초기 이론들은 내측 축두엽에 의존하는 기억은 명시적, 언어화 가능, 의식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연구들은 내측 축두엽이 에피소드 기억, 즉 시간과 장소 맥락이 있는 사건 기억을 어떻게 구성하고 인코딩하며 저장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들은 해마와 그 하위 영역들의 통합작용, 표상 수준의 특성, 기억이 작동하는 맥락, 그리고 해마 기반 기억 시스템의 작동 조건 등의 보다 정밀한 실험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해마의 기억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가 되어 있다, 이런 말 같아요. 파킨슨병은 기저의 기능 장애의 임상 모델이다. 반면 비서술적 기억, 특히 습관학습은 이보다 훨씬 덜 연구되었다. 비서술적 기억은 일반적으로 점진적, 암묵적, 비의식적이며 학습자가 명시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진행된다. 그렇죠. 여기서 기저액, 특히 선조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들이 쌓이고 있다. 이러한 증거들은 주로 파킨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출되었다. 파킨슨병은 흑질 치밀층에 존재하는 도파민 뇌련이 점진적 소실로 인해 선조체로의 도파민 전달이 결핍되어 그 결과 운동 및 인지 기능이 함께 저하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여기서 보세요. 운동 및 인지 기능이 함께 저하되는. 주목할 점은 파킨슨병 환자들은 병의 초기 단계에서조차 운동장애 외에도 특정한 인지 및 기억 기능의 손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손상은 비교적 국소적인 선조체 손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파킨슨병은 인간의 기저의 기능 장애를 이해하기 위한 이상적인 자연 실험 모델이 된다. 또한 파킨슨병 환자군과 내측 축두엽 손상 환자군의 기억과제 수행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각 뇌 구조가 서로 다른 기억 시스템에 고유하게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밝힐 수 있다. 특히 파킨슨병 환자들은 자극 반응 연합을 점진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저하되었지만, 서술적인 기억, 에피소드나 회상 등에서는 성능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그 카드를 갖고 날짜를 예측하기 위한 확률적인 시험이었나봐요. 날씨 예측 과제는 인기 있는 확률 범주 학습 과제입니다. A에서 4가지 시각적 단서, 모양이 있는 카드는 각각 빛 또는 햇살과 독립적으로 확률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B, 각 시행마다 하나에서 3장의 카드 조합이 제시됩니다. 시험자들은 해당 시행의 날씨 예측에 따라 반응하고 반응에 따라 피드백을 받습니다. 파킨슨병에서 어떻게 되냐면, 파킨슨 환자에서 기저액의 역할을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점진적인 시행착오 기반의 학습을 요구하면서도 정답이 단순히 규칙적이지 않은, 즉 확률 기반 과제가 사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날씨 예측 과제이다. 확률 기반. 이 과제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에게 한 장에서 3장의 카드가 주어지고 각각의 카드를 특정한 기호, 예, 원, 삼각형, 사각형, 별 등을 나타낸다. 각 기호 카드는 일정한 비율로 어떤 날씨 결과, 햇빛 또는 비와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세모는 비일 확률이 75%, 네모는 햇빛 확률이 60% 등이다. 이 확률적 규칙은 참가자에게 명시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시험자는 여러 시행을 통해 시행착오를 방식으로 정답 패턴을 찾아야 된다.
각 시행에서 예측을 제출하면 피험자는 결과, 정답 여부를 피드백한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제가 일반적인 규칙 학습이 아니라 확률적 범주 학습이라는 점이다. 즉, 카드가 한 결과에 절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률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학습을 위해서는 다수의 시행을 통한 점진적 피드백 누적이 필요하다. 환자군 실험 및 세팅 결과, 이런 사람들이 쇠집단, 정상인, 해마 손상 환자, 파킨슨 환자를 대상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정상인, 수행 능력 학습 가능, 회상 가능. 해마 손상은 수행 능력은 해서 학습은 가능하지만 회상이 불가능하고, 파킨슨병 환자는 수행력이 항상 실패, 향상은 안 되고 회상은 가능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파킨슨병 환자는 과제의 내용과 구조에 대해 회상할 수 있었지만 시행착오 기반의 전진적 학습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수행 정확도는 무작위 추측 수준을 넘지 못했다. 이 실험은 이중 해리를 보여주는 고전적인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가지게 가능하게 한다. 이중 해리가 뭐죠? 찾아볼까요? 많이 들었는데 옆에 찌찌삐 띄워놨어요. 인지 기능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랍니다. 해마와 기저의 여기서는 그런 것이죠. 해마는 과제에 대한 서술적 설명과 구조를 기억하는 데 필요하지만 학습 수행 자체에는 필수적이지 않다. 지금 이거는 이제 반복 학습에 대한 거죠. 반면 기저액은 과제의 시행착오적 패턴을 점진적으로 습득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서술적 회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파킨슨병 환자의 성과가 저조하다는 점은 이들이 보통 지능이나 작업 기억, 시각 처리 능력 등에는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저의 기능 손상으로 인해 특정한 학습 경로가 차단되었음을 시사한다. 기저에게 기능 손상으로 인해 특정한 학습 경로가 차단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점은 중요한 거죠. 비서술적 기억의 세분화, 기저에게 진짜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기저에게 역할. 날씨 예측 과제와 같은 실험은 비서술적 기억이 단일 시스템이 아니라 복수의 하위 시스템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비서술적 기억이 단일 시스템이 아니라 복수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뭉쳐가지고 돼 있다는 거죠. 만약 기저액이 비서술적 기억의 전반을 담당한다면 파킨슨병 환자는 모든 형태의 비서술적 과제에서 수행이 저하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과제에서만 수행 저하가 관찰되며 다른 비서술적 과제에서는 정상이거나 오히려 더 나은 수행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서술적 기억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과제의 구조적 특징, 피드백 여부, 자극 반응 강화 필요성, 점진성 등에 따라 기저액의 관여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 보면 과제 유형에 따른 수행을 비교했어요. 피드백을 제공하냐 안 하냐 따라서 보시면 날씨 예측 피드백이 있는 것들은 수행 저하가 되고요. 없는 것들은 수행 정상, 없는 것들은 수행 정상, 없는 것들은 수행 정상, 있는 것들은 수행 저하, 있는데 자극 반응 강화는 경우에 따라 수행 저하. 결론 요약을 하면 파킨슨병 환자는 피드백 기반의 시행착오 학습, 특히 확률 기반 분류 과제에서 일관되게 장애를 보인다.
하지만 비피드백 과제, 반복 기반 또는 관찰 기반 학습 과제에서는 수행이 유지되거나 정상적인 학습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기저액은 단순히 비서술적 기억의 뇌 구조가 아니라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에 특화된 회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드백 기반의 강화 학습, 기저액은 비수사술적인 걸 모두 담당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 기반의 강화 학습. 이러한 결과는 기억의 분류를 단순히 서술 가능 여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학습 메커니즘 구조적 차이, 점진성, 피드백 의존성, 연합 구조에 기반하여 보다 정교한 분류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3장 기저액 도파민 보상 예측 학습 개요. 기저액이 수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학습 메커니즘 중에 하나는 보상 기반의 강화 학습이다. 이 기능은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구현되며 도파민은 예상되는 보상과 실제 받은 보상의 차이, 즉 보상 예측 오류를 신호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것만큼 기대가 오느냐, 자기가 예측하는 것만큼 기대가 안 오느냐에 따라서 도파민의 신호 전달 역할이 틀어진다는 거죠. 이 장에서는 파블로프식 조건화와 자동 조건 형성의 차이를 넘어서 보상에 대한 예측과 그 위반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신경회로 수준이 강화학습 모델이 어떻게 말이 어렵네요. 보상에 대한 예측과 그 위반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신경회로 수준의 강화학습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한다. 도파민 뉴런과 보상 예측 오류 동물 연구에서 발견했대요. 1997년에 중뇌의 도파민 뉴런 주로 흑질, 복직, 피계 영역, 이게 SNC가 흑질이고요, VTA가 복직, 피계 영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 보상과 관련된 자극에 반응하며 발화율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뉴런들은 단순히 보상 자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예상되었는가 예측에서 벗어나 있는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응한다. 즉 예측되었지 않았지만 보상이 발생하면 강한 발화, 아까 나왔던 거죠. 보상이 정확히 예측되면 자극 시점의 일시적인 발화 이후 평형, 예측된 보상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화가 억제된다. 이러한 발화 패턴은 기존 행동 심리학에서 말하는 단순한 강화보다 훨씬 정교한 메커니즘임을 시사한다. 즉, 도파민 누련은 보상 신호가 아니라 예측의 오차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무조건 좋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측과의 차이에 더 도파민 누련이 더 작용한다 이 말이죠. 이러한 보상 예측 오류 모델은 기계학습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 TD 러닝 알고리즘과 일치하며 뇌가 스냅스 수준에서 이러한 계산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보상 기반 신호의 인간 뇌에서의 증거 fMRI, 인간 피험자에게 도파민 시스템에 반응하는 강화학습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펑셔널 fMRI 측정한 결과 기저액의 일부 영역, 특히 선조체에서 보상 예측 오차와 일치하는 볼드 반응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예상보다 더 큰 보상이 주어졌을 때 선조체의 활동이 증가하고 보상이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때 활동이 감소한다. 또한 이 패턴은 전두엽 영역, 특히 전측 대상 피질, 전전두엽 피질과도 연결되어 보다 복잡한 의사결정과 전략 선택 과정에서 도파민 신호가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조체 활동이 전측 대상 피질 또는 전전두엽 피질하고도 연결되어 가지고 복잡한 의사결정의 전략 선택의 과정에서도 도파민 신호가 활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볼드 반응이 뭐지는 모르겠네. 한번 또 찾아봐야겠.
Baby, don't you want 뇌에서 company? 실험 Baby, don't you BOLT wanna see? 뭐야? Don't you wanna see what I've got inside? Baby, don't you wanna fly? BOLD가요. Baby, 블루드 don't 옥시전 you 레벨 wanna 디퍼렌트라고 fly? 해가지고 뇌에서 I'll get you high. 얼마나 활동 중인지 혈액의 산도 변화를 I 알아보는 just wanna 방식이래요. survive. 이건 활동하는 곳을 찾아보는 Baby, don't you 그런 거네요. wanna come? Baby, don't you wanna come to me? 기저에게 회로 구성 구조와 강화 학습. 기저액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폐쇄된 루프로 조직된 복수의 회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로에 따라 신호가 전달된다. 전형적인 신호, 대나피질, 선조체, 담창구 내부축, 푹질 망상부, 시상, 대뇌피질로 피드백을 한다. 뭐 많이 들어봤는데 모르죠.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달되는 전달 전달되는 순서이죠. 전달되는 경로, 그치, 경로가 맞는 표현이죠. 전달 경로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운동 루프, 연합 루프, 변연 루프로 나뉘며 각각 다른 기능, 운동 인지, 감정, 동기 등에 관여합니다. 이 루프에 공통적으로 연결된 도파민 뉴런들은 각각의 루프에 보상 예측 오류 신호를 분배하여 목표 지향적 행동 또는 습관적 반응 중 어느 쪽을 더 강화할지를 조정한다. 어려운 말이네요. 목표 지향적 행동이냐 습관적 반응을 할 것이냐를 갖다가 이러한 것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실험적 확장, 파킨슨병 환자에서의 도파민 결핍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 도파민 결핍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나오네요. 파킨슨병 환자는 도파민 결핍으로 인해 기저액의 이 회로 작동이 손상되어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학습 장애를 보인다. 그렇죠. 학습에 보상에 대한 민감도 감소, 특히 도파민 결핍 상태에서는 보상이 있을 때 학습 강화가 어려워짐. 도파민이 결핍돼 있을 때는 보상에 대한 것도 학습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결과, 처벌에 대한 학습은 상대적으로 보존되는 경우도 있음. 도파민 약물 복용 상태에 따라 학습 특성이 반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학습이 되고 안 되고가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플랭크라는 사람이 2004년도에 파킨슨병 환자에게 특정 선택에 대해 보상을 주거나 벌점을 주는 과제를 수행하게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답니다. 도파민 결핍 상태에서는 보상 학습이 저하되고 처벌 회피 학습은 상대적으로 유지가 된다. 약물 복용, 보상 학습이 향상되고 처벌 회피 학습이 회피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모자르면 보상 학습이 저하되고 처벌 학습은 유지되고, 도파민이 약물을 복용해서 올라가면 보상 학습은 향상되고 처벌 학습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결과는 기저액이 양방향 학습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도파민이 그 방향을 조정하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기저액이 양방향 저하시키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데 그 방향은 도파민이 조종한다는 거죠. 요약, 기저액의 강화학습 모델. 기저액은 도파민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보상 예측 오류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다. 기저액이 도파민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보상 예측 오류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자극 반응 연합이 아니라 미래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한 동적 학습 모델이다.
예측과 예측에 대한 결과를 서로 그 차이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 말이죠. 파킨슨 병은 이 시스템이 손상된 대표적 사례로 기저액이 실제로 어떤 계산을 수행하는지 보여주는 임상적 창 역할을 한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4장 기저핵 학습이 작동하는 조건들 피드백, 타이밍, 보상, 습관. 피드백은 기저핵 학습의 필수적이다. 기저핵은 시행착오와 강화 피드백에게 기반한 학습을 관여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피드백이 존재할 것, 과제 수행 후 결과, 정답 오당, 성공, 실패를 즉시 알 수 있어야 한다. 즉시, 피드백이 즉시 있는 경우에 기저핵 학고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상황일 것, 수동적 관찰이 아닌 직접적인 선택 및 행동이 있어야 한다. 예시로 든 날씨 예측 과제와 같이 결과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이 있고 학습자가 반복적으로 예측을 수행하는 과제에서 기저액이 강하게 작동한다. 반면 관찰만 하는 조건에서는 해마가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기저액은 더 활성화된다. 피드백의 타이밍은 결정적이다. 피드백이 주어지는 타이밍, 시간 간격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즉각적인 피드백은 기저액 학습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지만 지연된 피드백은 학습 효율을 현저히 저하시킨다. 그러니까 바로 결과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저액 학습 효과가 오른다는 소리죠. 지연된 피드백 상황에서는 기저액 대신 내측 축두연 및 해마계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실험 결과들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저액이 즉시적인 보상 신호를 처리하는 데 최적화된 구조라는 점을 시사하며 이는 도파민의 짧은 시간 창과도 일치한다. 도파민 신호의 짧은 시간 창이라는 게 의미가 뭐죠? 이게 도파민의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하는 시간적 범위가 매우 짧다는 것이라네요. 짧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매우 팍 치고 나가나 보죠. 도파민이. 이 그림을 이거 일반인의 경우에는 즉시 반응이든 딜레이 반응이든 학습 효과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파킨슨은 즉시 반응에 대해서는 학습 효과가 굉장히 낮아지네요. 즉시 피드백과 지연 피드백을 통한 학습 A. 피드백이 즉시 또는 6초 지연 후에 제공되는 시험의 예. B. 학습 후 테스트 단계에서 파킨슨병 환자와 동일 연령 대조군의 수행도. 참가자들은 학습 중과 동일한 선택을 하지만 피드백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결과 각 그룹이 서로 다른 지연 피드백을 적용한 훈련이 얼마나 잘 학습되는지 보여줍니다. 보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른 기저액의 반응이 또 틀려진다. 보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기저액의 반응이 틀려진다네요. 보상의 종류도 기저액 학습의 양상에 영향을 준다. 보상의 종류 1차 보상 음식, 음료, 쾌감, 행위적인 보상 2차 보상, 돈, 칭찬, 점수 등 사회적, 상징적 보상. 기저액은 이들 보상 모두에 반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차 보상에 대해 더 강한 도파민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바로 즉시적인 거. 음식, 음료, 쾌감, 생리적 보상에 강하다는 반응을 보이네요. 강한 반응을 보인다. 또한 보상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때 도파민 강화 신호가 극대화된다. 예상 밖, 예측되지 않은 보상은 가장 큰 강화 신호를 생성한다. 확률적,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파민 신호가 더 민감해진다. 변별 가능, 특정 작용에 따라 보상이 다르게 주어질 때 학습이 촉진된다. 머리 피고, 등 피고, 허리 피고, 똑바로 하고, 한번 웃고, 히히. 반복은 기저액을 통해 습관을 만든다. 반복은 기저액을 통해 습관을 만든답니다. 우리들이 기저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습관 형성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겠죠. 기저액은 보상 기반 학습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습관이라는 자동화된 행동 시퀀스를 형성한다. 예, 자동차 운전, 자전거 타기, 카드 패턴 선택, 음식을 고르기, 손동작 등 이러한 습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의식적 조절 없이 자동화됨. 맥락이나 보상 유무와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음. 새로운 상황에서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음. 습관이니까. 즉, 초기에는 보상 기반으로 학습되지만 반복을 통해 보상 없이도 자동으로 수행되는 행동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 전환은 주로 배측 선조체에서 관찰된다. 반대로 목표지향적 행동은 전측 선조체 및 전전두엽의 조절을 받으며 보다 유연하고 상황 적응력이 특징을 갖는다. 습관적인 것은 기저액이고, 목표지향적인 습관적이지 않고 판단 이용해서 하는 것은 여기 전축 선조체가 들어가 있네. 목표지향 행동도 배측 선조체냐. 그러니까 선조체가 둘 다 영향을 주네요. 여기선 배측 선조체이고 여기 전측 선조체이고. 기저액의 학습은 해마와 경쟁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기저액과 해마는 항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경쟁적인 관계. 특정 과제가 피드백 기반일 경우 기저액이, 관찰 기반일 경우 해마가 주도함. 이 두 구조가 같은 과제를 두고 서로 경쟁하듯이 역할을 하는. 협력적인 관계. 일부 과제에서는 두 구조가 동시에 작동하여 더 나은 학습을 유도할 수 있음. 특히 초기에는 해마가, 이후에는 기저액이 중심 역할을 맡고 수행하는 식의 상호 보완 구조가 가능한. fMRI 실험에서는 기저액과 해마의 BOLD, 볼드 반응이 서로 반비례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동일 과제 내에서 역할 분담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명시적 지식으로 회상 가능한 경우 해마 중심, 명시적 지식 없이도 선택 정확도가 증가한 경우 기저액 중심 활성화가 된다 이거죠. 요약: 기저액이 작동하는 학습 조건. 즉각적 피드백 작동한다. 기저액이 강화 신호로 도파민 분비가 발생. 지원 피드백은 비작동 또는 해마로 전환, 도파민 감도 반응 감소. 능동적인 선택 작동함, 자발적 의사결정이 기저액의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반복 학습 작동함, 습관으로 전환 촉진. 보상 불확실성 존재 작동함, 강화 학습 촉진. 관찰 학습 규칙 탐색, 해마 우세. 기저액의 관여는 제한적. 결론 및 향후 향방. 기저액 학습 기억의 새로운 이해. 선언적 기억이냐 비선언적 기억의 고전적 구분은 충분하지 않다. 기존의 기억 연구는 대개 기억을 명시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가, 즉 의식적으로 회상 가능한가에 따라 선언과 비선언적으로 구분해 왔다. 이러한 이분법에 따르면 선언적 기억은 해마와 내적 축dob을 포함하는 시스템이 담당하고, 비선언적 기억은 기저액, 토내, 편도체 등 비해마성 구조가 담당한다고 이제 이분법이 됐다. 그러나 본 논문에 논의된 일련의 결과들은 이러한 구분이 지나치게 단순하며 설명이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일부 비선언적 과제, 즉 날씨 예측, 명시적 해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저액의 기능에 의존한다. 반대로 해마 손상이 있어도 점진적 시행착오 학습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억의 내용이 아니라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따라서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분류를 제안한다. 기억의 분류는 의식의 유무가 아니라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졌는가, 피드백이 즉각적인가, 시행착오 기반인가, 보상 예측 오류가 작동하는가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이거면 또 있네. 5-2
기저액은 습관 기억 그 이상을 수행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과거에 기저액이 오직 습관과 관련된 무의식적 행동의 형성에만 관여한다고 보았으나 본 논문은 기저액의 기능이 보다 포괄적이며 역동적임을 보여준다. 기저액은 다음과 같이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보상 예측 오류 기반 학습, 점진적 시행착오 학습, 자극 반응 연합 강화, 반복적 선택의 자동화, 청킹. 이러한 기능은 해마나 전전두엽과 분리되지 않고 과제의 요구사항과 맥락에 따라 서로 작동한다. 5-3 파킨슨병은 기저액 연구의 자연 실험. 파킨슨병 환우들이 기저액 연구의 자연 실험이 된다는 거죠. 파킨슨병은 주로 기저핵, 특히 선조체의 도파민 결핍에서 시작되는 신경퇴행 질환으로 기저액의 특정 경로가 차등적으로 손상된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신경인지적 통찰이 가능하다. 도파민이 결핍되면 피드백 기반 보상학습이 손상된다. 약물로 도파민을 보충하면 보상학습은 향상되지만 처벌 기반 학습은 저하된다. 이 점이 저는 마음에 걸려요. 처벌 기반의 학습이 저하된다. 파킨슨병 환자는 해마가 작동하는 관찰 기반 학습이나 명시적 해상은 유지하나 점진적인 시행착오 학습은 장애를 보인다. 이게 같은 시행착오를 딱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처벌에 무디다는 거죠. 따라서 파킨슨병 환자는 단순히 운동만 어려운 환자가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학습을 수행할 수 없는 환자이며 이는 인지재활 전략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네요. 기저액 해마 간 상호작용 모델의 필요성.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기저액과 해마를 독립적인 기억 시스템으로 다루었으나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기저액과 해마는 경쟁적 관계일 수도 있지만 협력적 관계일 수도 있다. 특정 과제에서는 두 시스템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시간 흐름에 따라 주도권이 바뀌기도 한다. 예를 들어 초기 학습에는 해마가 주도, 반복과 강화가 진행되면 기저액이 점차 주도권을 가져가는 방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동적 모델은 실제 학습과 기억에 대해 메커니즘을 보다 정밀하게 설명할 수 있다.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마무리된다. 질병 모델을 통한 차등 손상의 정밀 분석.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헌팅턴병, 투렛 증후군, 기저액 뇌졸중 등 다양한 질환에서 기저액의 역할 차이를 분석해야 한다. 기저액 피질 루프의 기능적 특화 검증. 운동, 감정, 인지 루프가 어떤 종류의 학습에서 각각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기계적 학습 모델과 연결. 도파민 신호가 구현되는 강화 학습은 알고리즘의 신경망 모델과 비교 분석하여 뇌의 계산 원리를 보다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전체 요약. 파킨슨병은 기저액의 본질을 밝혀주는 렌즈다. 기존 분류, 선언적 비선언적, 새로운 분류, 피드백 기반, 관찰 기반, 시행착오, 규칙 탐색. 피드백 기반이냐, 관찰 기반이냐, 시행착오냐, 규칙 탐색이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기저액의 기능은 보상 예측 오류 처리, 점진적 학습, 습관화. 파킨슨병, 기저액의 손상의 대표 질환으로 학습 기능 장애 시사. 기저액과 해마의 관계는 경쟁과 협력 모두 가능하며 동적 상호 모델이 필요하다. 이 논문이었어요. 힘드네요. 근데 조금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볼까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 몸과 마음, 생각과 말의 균형,
기저에게 문제가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마음, 생각, 언어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곱게 마음을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얼마나 녹음되는지 모르겠지만 힘들어서 더 이상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을 곱게 쓰셔야 됩니다. 마음을 곱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